중3, 고1, 고2 학생들을 위해서 혹시 미술활동 보고서가 뭔지 아세요? 굳이 자기소개서가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고1, 2 학생들에게 미술활동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구체적으로 미술활동 보고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컨텐츠와 미술활동 보고서를 이제 전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는 좀 나뉘어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를 잘 모르는 학생 그리고 생소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좀 그 특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미술활동 보고서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홍대 미술학사 전형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죠. 굳이 자기소개서가 있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홍대는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자신들만의 양식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이제 그걸 요구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만든 의도도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보고 싶어하는 어떤 무엇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10가지 특징으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미술활동 보고서는 이름처럼 미술활동만 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기소개서는 인성에 대한 것도 쓰고 뭐 학업에 대한 것도 쓰고 다 쓸 수 있지만 미술활동 보고서는 미술에 관련된 것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교과 5개, 비교과 5개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총 10개의 항목을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구성과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는 써야 되는 것들이 한정적이지만 여기는 10개를 가지고 변주를 할 수 있으니까 골라내는 것만으로도 자기 거를 연출할 수 있는 특징이 있겠죠. 세 번째로는 자기소개서에는 또 인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 있거든요. 뭐 나눔, 협력, 배려 이런 것들. 근데 미술활동 보고서에서는 인성을 평가하는 항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미술에 관련된 것만 쓰는 게 특징이에요. 네 번째, 각각의 활동을 아우르는 교과 5개, 비교과 5개 쓰는 게 끝이 아니라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이 파편화된 항목들을 종합화하는 항목이 존재해요. 그러면 미술활동 종합평가는 그냥 이것과 10개와 별개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종합화해 보니까 나는 이런 걸 지향하는 사람이네 라는 것을 자기가 성찰해야 되고, 스스로 내가 이 글을 왜 쓰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종합평가라는 쓰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홍대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교사, 학교 선생님에게 평가 요청을 해야 되고 온라인상으로 교사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의 피드백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또 특징이고요. 여섯 번째, 학교에서 한 것뿐만 아니라 교외에서 한 활동 쓸 수 있고요. 수상한 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글자 수가 총 5,600자가 돼요. 자기소개서는 최대 3,100자가 되거든요. 미술활동 보고서는 미술에 대해서 5,600자를 쓰는 거고, 자기소개서는 포괄적으로 3,100자를 쓰니까 글자 수만 보더라도 미술에 대한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는 도구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 항목당 최대 글자 수가 600자에 불과해요. 홍대는 5,600자로 전체 글자 수는 많지만 잘게 나누어서 쓸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많이 연출해서 하나의 무엇인가를 종합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이 있지만 하나당 쓸 수 있는 최대 글자 수가 600자에 불과하다는 거. 그러면 이게 뭐가 그렇게 다르요? 600자, 1500자가 많이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왜냐면 1500자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글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게 되거든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논지를 전개하기가 상당히 힘든 편에 속하고 600자는 그에 비해서 난이도가 훨씬 낮은 글이 되니까 글의 난이도로 보면 자기소개서가 훨씬 높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홉 번째, 작품 이미지를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작품 이미지를 첨부하는 순간 작품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보면 되니까. 근데 작품 이미지를 지금 첨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미지를 볼 수는 없지만 그 이미지를 마치 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글을 쓰는 글의 층위가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객관적 정보를 묘사하는 층위가 있고 그 묘사를 토대로 자기 주관적 의미를 담아내는 해석의 층위가 있단 말이에요. 묘사의 글쓰기의 역량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글을 쓸 때 묘사하는 기술, 해석하는 기술을 좀 구분 짓는 게 미술활동 보고서의 작성에 중요한 요령이 될 겁니다. 마지막, 교수는 서류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교수님들은 서류평가자가 아니고요. 입학사정관들이 서류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게 홍대를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미술활동 보고서의 10가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특징으로 인해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또 5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입학사정관이 아니잖아요. 교수님이잖아요. 정말로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을 뽑는 핵심적인 선발 과정은 교수와의 관계, 교수와의 평가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과정을, 서류의 과정을 징검다리라고 보는 정도거든요. 진짜 평가는 면접이란 말이에요. 그럼 서류는 면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서류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서류도 통과 안 했는데 내가 면접 준비를 하면 뭐해? 서류가 너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느껴져가지고 이것만 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것은 과정에 불과하고요. 교수님들은 이제 면접에 참여하셔서 면접에서 학생들을 뽑게 되니까 근데 진짜 입시는 면접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마치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정시에서는 1단계를 수능으로 잘라버린 학교들이 있잖아요. 2단계 때 실기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홍대는 1단계를 서류로 잘라버리는 거고 2단계 때 면접을 본 게임이 이제 면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1단계 수능 통과 안 해도 2단계 실기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1단계 서류 통과 안 해도 붙으려면 면접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최종적인 합격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미술활동보고서라는 이 도구는 다양한 항목들을 가지고 연출하는 게 핵심 기술일 수 있고, 아주 깊이 있는 글을 쓰기는 어려운 도구거든요. 따라서 다양한 연출, 그리고 다양하지만 일관된 지향점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교사의 협조가 없이는 여러분을 떨어뜨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하고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교회 수상 실적도 점수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스펙이라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이진 않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홍대는 교내 활동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봐요. 근데 같은 교내 활동인데 교회 스펙이 한두 개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정도는 생각해 보실 수 있고, 5번째, 이미지가 보여지면 말이 별로 필요 없거든요. 이미지 보면 잘했다 못했다 바로 직관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도구는 이미지를 볼 수 없잖아요. 이미지의 질을 평가할 수 없잖아요. 기록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미지를 잘 만들어도 학생부에 정말 무성의하게 한 줄 딸랑 써져 있으면 그냥 요거 믿어야 되니까 증발돼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미지의 질이 아주 좋지 못하더라도 기록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남겨놨어, 이거는 매우 좋은 활동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미지의 질을 평가할 수 없고 기록만이 살 길이고, 잘하려 하기보다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미술활동 보고서만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특징을 설명드렸고, 그 10가지 특징으로 인해 발생하는 또 하나의 어떤 현상 혹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방향 5가지를 설명드렸어요. 교과 항목을 이제 써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미술 과목 관련해서만 다 써야 되는지? 좋은 질문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미술활동 보고서가 이제 변화해온 양상에 대해서 분석해 드릴 거거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교과 선정 기준이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술활동 교과 항목에는 딱 미술 과목만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꼭 미술 수업이 아니더라도 국어 시간에 혹은 윤리 시간에 등등 미술과 관련된 활동을 했으면 이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난 윤리 시간에 율곡 2 캐리커처를 했어. 캐릭터를 담아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그 과목 안에서도 미술과 관련된 활동들을 연계해서 했다면 그 부분은 교과로 선정해서 쓰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술활동 보고서의 주된 특징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 특징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 라는 것까지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주로 중3, 고1, 고2 학생들을 위해서 미술활동 보고서는 이런 거야, 이런 걸 유념해가지고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돼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만든 콘텐츠라고 봐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